안녕하세요. 모트리언 박기도입니다. 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결국 이 차를 샀군요. 네, 와, 이럴 수가. 드디어 르노를 구입하게 되는 일이 생겼네요. 사실 르노는 예전에 박혜영 기자가 XM3를 한번 구입을 할 때, 그때 이제 저도 좀 같은 마음을 담아서 구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차로는 처음으로 이 그랑콜레오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동안 아내가 주로 타고 있던 볼보 XC60을 팔게 돼 가지고, 사실 차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주행거리가 진짜 극도로 짧은 경우, 그러니까 1년에 10,000km는 고사하고 한 7,000-8,000km 탈까요? 그 정도밖에 사실 안 타다 보니까 좋은 차를 그냥 너무 세워놓는 시간이 많아서 결국은 고민 끝에 안타깝게도 눈물을 머금고 그 차를 팔았고요. 그나마 조금 국내에서 타기 조금 편리한 차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그랑콜레오스를 구입을 했는데요. 같이 고민했던 모델이 말씀드리자면 주행거리가 극도로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차를 좀 세워 놓더라도 그래도 좀 덜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중고차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차로 고민했던 차가 제네시스 GV70 이런 차들이었거든요. 아니면 아예 좀 급을 낮춰가지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도 고민을 했었어요.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진짜 구입을 해서 평상시에 많이 안 타더라도 이미 감가가 꽤 많이 되어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들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GV70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여성분들이 좀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GV70의 중고차 매물들을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딱 마음에 드는 차가 잘 없어요, 진짜.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대도 또 꽤 있다 보니까, 야, 이럴 거면 차라리 적당한 금액에 좀 신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또 같이 고민했던 게 볼보의 EX30, 그 다음에 기아의 EV3 이런 차들도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볼보를 그동안 꽤 탔으니까 EX30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EV3도 같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전기차라는 것도 특성 자체가 이건 주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남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기름값이 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전기차를 샀는데 계속 많이 세워 놓을 거면 그건 또 좀 아니지 않나,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결국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럼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아니야? 하이브리드를 사가지고 많이 세워 놓으면 그것도 좀 별로지 않아? 사실 그것도 사실 약간 고민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랑콜레오스를 가솔린으로 살까도 살짝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그랑콜레오스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가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고르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아내가 차를 많이 타게 되니까 아내가 평상시에 차를 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좀 말씀드려서 왜 아내가 이 차를 구입을 했느냐, 많은 여성분들도 이제 고민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차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는 이미 시승기를 통해서 많이 나갔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구입한 트림은 요거 에스프리 RP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 여기 파란색이 없죠. 그래서 파란색이 들어가면 에스프리 RP인데 여기 파란색이 없는 상위 트림인 아이코닉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들어있는 그거랑, 그 다음에 보스 오디오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20인치 휠 옵션도 있는데 20인치 휠을 선택을 안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요거 19인치 휠인데 이뻐요. 20인치보다 이거 더 이쁜 것 같은데. 그래서 차가 사실 19인치 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20인치 안 해도 될 것 같아 해서 그냥 19인치로 그대로 두었는데, 차가 딱 도착을 했는데 휠에 눈에 제일 먼저 간 거야. 뭐야, 이거 19인치가 더 이쁜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요거 주행 느낌은 조금 이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 아내가 이 차를 구입한 이유, 첫 번째는 아내가 평상시에 주행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 처음 출발할 때의 응답성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가솔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조금 깊이 밟아줘야만 차가 붕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스트레스가 많이 되나 봐요. 차가 좀 바로바로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탔었거든요. 그때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탈 때도 그것도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응답성이 꽤 좋은 편인데, 근데 그 이후에 볼보 XC60은 이게 TAC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소렌토 탔던 거에 비해서 볼보를 타보니까 처음 이게 출발하는 느낌이 엄청 경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아내가 엄청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생각해 봤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전기차가 아니고 그런 나머지 차들 중에서 응답성이 처음 출발할 때 응답성이 정말 좋은 차가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차가 이 차죠. 이미 이 여러 시승기에서 르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뭐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무래도 이 차는 전기 모터가 출력이 조금 세다 보니까 처음 출발할 때 응답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는 오디오예요. 저희 가족 모두가 오디오에 너무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볼보의 바우스 윌킨스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가슴들이 아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다음 차도 그래도 오디오가 좀 좋은 차를 구입하면 좋겠다. 근데 아까 제가 GV70 중고차를 말씀드렸는데 GV70 중고차들 중에 렉시콘 옵션을 선택한 중고차 매물이 진짜 없더라고요. 제 눈에만 안 보인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오디오 옵션을 선택을 잘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그랑콜레오스에는 보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스가 뭐 어차피 기아에도 들어가고 현대에도 들어가는데 뭐 큰 차이가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랑콜레오스에 있는 보스가 오디오 세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미리 이 차를 가지고 가서 아내랑 가족들이 한번 타봤거든요. 근데 아내도 그렇고 아이도 저희 아들도 그렇고 일단 합격점을 줘서 생각보다 괜찮다. 물론 바우스 윌킨스만큼 막 엄청 파워풀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국산차 중에서는 들어봤던 차들 중에서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그래서 거기서도 합격점을 줬다는 거. 자, 그리고 안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를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리야 아이브 IM 틀어줘. 아이브의 IM 들려드릴게요. 오! 오! 아리야 브리즈 131.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1번 브리즈 131까지 이겁니다. 뭐냐면 T맵이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오토랑 T맵이랑 플로랑 같이 적용되어 있는 거, 요게 볼보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 플랫폼 자체가 질이랑 볼보랑 같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시스템들도 볼보의 영향, 국내에서도 볼보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설정한다든가, 이게 정말 편한데 특히나 수입차들한테는 거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수입차들 내비게이션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방에 해결이 다 되는 거죠. T맵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보를 탈 때도 이거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볼보가 국내에서 판매가 잘 되는 이유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T맵이랑 누구오토 적용하는 거, 이거 신의 한 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에도 똑같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내가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거죠. 뭐 많이 익숙하니까 이미. 그리고 실제로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위에서 내리면 뭐 메뉴가 내려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아니 심지어는 그 T맵 안에 T맵 안에 설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아내가 그동안 하면서 나름 자기만의 설정 방법을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거의 그대로 적용돼 있으니까 그동안 차를 타면서 익숙했던 그 설정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이게 엄청 편한 거죠. 그래서 이 T맵이랑 누구오토가 적용되어 있는 것도 이 차를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방금 들어보셨던 이 오디오 있죠. 이게 지금 보스가 적용되어 있는데, 근데 이 보스가
솔직히 저의 평가로는 그동안 뭐 다양한 형태로 보스가 다양한 차종들에 많이 적용들이 됐거든요.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거는 사실 포르쉐하고 캐딜락이에요. 거기에 적용됐던 보스가 전 나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보스는 제가 알고 있던 기존 보스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소리가 약간 풍성하면서 조금 화려해졌어. 소리가. 보스는 소리가 화려하진 않거든요. 아주 정직하면서도 좀 묵직하고 단단한 그런 느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 보스의 매력인데, 그리고 그게 보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근데 이 차에 적용된 보스는 조금 화려함이 살짝 더해졌어. 그래서 출력도, 얘도 출력이 뭐 다른 뭐 국산 동급에 있는 차들보다는 출력도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보스 치고도 소리가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래서 아내랑 제 아들도 이거 타보고는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괜히 혼자서 욕심에 어차피 이제 제 차가 됐고 이제 아내한테 또 뽐뿌질을 뭐 이미 구입이 결정이 났지만 그래도 뽐뿌질을 좀 하자면, 이거 보스인데 약간은 바우스 윌킨스 스프를 한 스푼 탄 듯한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제공한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 오디오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승차감이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XC60을 타면서 이게 승차감이 조금 통통 튀는 느낌들이 좀 있어서 이거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의외로 그거를 좋아했어요.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느낌들을 받나 봐요. 그래서 뭐 저는 좋죠. 뭐 좋아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걸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볼보 XC60보다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가 이쪽이 더 좋아요. 이제는 시승하면서도 저는 이거 생각보다 밸런스가 괜찮다. 어떻게 느껴보면 약간은 통통 튀는 느낌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과하지 않으면서 매끈한 도로랑 굴곡진 도로 이런 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밸런스가 꽤 좋은 세팅이거든요. 특히 프랑스 차들이 그런 세팅을 정말 잘 하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도 왠지 르노가 직접 손댄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도 시승해보고 나서 이 승차감이 마음에 든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에 꽤 부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이즈도 충분하고 가격대도 뭐 동급 사이즈 대비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아보다는 조금 싸기도 하잖아요. 소렌토나 산타페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싼이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어쨌거나 사이즈가 투싼보다는 소렌토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대도 괜찮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적용을 했을 테고, 근데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좀 그거 포기하고 그냥 이번에는 이거 타자라고 했던 게 뭐냐면 디자인이에요. 특히 외관 디자인. 네. 저는 뭐 외관 디자인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좀 남성적인 거야. 이게 여성이 좀 더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 없지. GV70은 엄청 예쁘잖아요. 여성분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얘는 디자인이 이거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아직 싫다가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정도였었는데, 그래도 나머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아내가 좋아하는 그런 패턴에 맞는 차가 가장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한 차가 이 차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큰 생각 없이 이번에는 이 차를 타자. 그렇게 해서 아내는 좀 오래 타겠죠, 저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 차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아마 이제 아내가 주로 타지만 저도 수시로 좀 타면서 이 차가 분명히 인터페이스나 어떤 세팅 이런 느낌들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현대나 기아랑 다른 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오히려 장점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여전히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장단점들을 꼽아가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유명산에 왔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난번에 시승했던 차는 그 20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한 상황이었고, 이 차는 지금 19인치 휠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더 느낌적으로 조금은 더 부드럽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유명상 간단하게 주행을 하면서 그 느낌 잠깐 전달 드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닐도 안 뜯었잖아요. 이거 이대로 제가 배달하려고 비닐을 안 뜯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한테 당신이 뜯어 이렇게 맡기려고, 예. 그래서 비닐도 안 뜯은 상태로 지금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시승해 보면서 지적받았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도어를 열 때요, 이 여는 느낌이 너무 이상해.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쑥 열리는 느낌이어서 뭔가 이게 좀 단절감이 딸깍 나고 이렇게 절도감이 있는 그런 게 좋잖아요. 근데 도어를 여는데 너무 힘없이 그냥 이렇게 당겨지고 쑥 열려가지고 그 느낌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문을 닫았는데 너무 세게 닫아야 돼서 살짝 닫으면 잘 안 닫히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닫는 느낌보다 여는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것 좀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속도 제한, 현재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이게 속도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이게 경고 띵띵띵 울리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카메라가 아니어도 무조건 그냥 제한 속도를 넘어가면 초과하면 계속 경고가 띵띵띵 울리는 거 있었는데 그거를 끌 수 있는데 꺼놔도 다음에 시동 키면 다시 디폴트로 살아나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동안 좀 불편하다고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그거는 일단 없애진 않았습니다. 그 디폴트를 삭제하진 않았는데 소리를 줄여놨어요. 그래서 띵띵띵 울리는데 그 전멸과 함께 사운드가 좀 많이 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주행하다 보면 지금도 나거든요. 나죠? 근데 이 정도면 좀 무시해도 될 정도이긴 해요. 그래서 요건 뭐 나름 이 정도만 해놓은 것만 해도 뭐 나름 괜찮다, 뭐 요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 놓은 거죠. 자, 방금 이제 도로를 좀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느낌은 지난번에 20인치 때보다는 조금은 더 부드러워요.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 요철들을 지나가 보면 약간은 날카롭게 들어오는 점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게 이게 1인치 차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살짝 차이가 나긴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요 세팅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아내는 부드러워졌다고 싫어할래나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 휠 디자인도 제가 봤을 때는 19인치 휠 상당히 예쁘고,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밸런스 면에서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밸런스도 해치지 않는데 승차감까지 조금이나마 더 부드러워져 가지고 저는 뭐 만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오, 야, 확실히 이 하체는 잘 다듬었어요. 기본적으로 롤이 살짝 있긴 하지만 좀 잘 버티면서 밸런스가 좋은 편이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산길을 좀 재미있게 탈 수가 있는 거죠. 오, 근데 확실히 20인치보다는 조금은 더 넘어가는 것 같긴 해요. 느낌적으로 분명히. 네.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긴 한데도 와, 밸런스는 진짜 좋아요.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 잠깐만, 지금 출고한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비닐도 안 뜯었는데 이 스포츠 모드 두고 산길 한번 주행해 보는 거죠. 뭐 지난번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사자마자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산길 달렸잖아요. 과속방지턱 넘는 실력도 좋고요. 하체는 부드럽고 매끈한데 탄력이 있어요. 밸런스가 진짜 좋아요. 우씨. 이게 확실히 타이어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미끄러지긴 하는 것 같네. 방금처럼 이렇게 힘을 계속 줘보는데 생각보다 그 제어를 세게 안 하는지 제어가 걸린 상태에서도 다시 엑셀을 밟아줘 보면 힘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좀 날 정도로 나름 아주 막 개입을 바로바로 해가지고 막 힘을 전혀 못 쓰게 차단해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게 세팅되어 있는 게 나름 재미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세팅 자체가 조금은 더 경쾌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야, 이거 진짜 차는 밸런스는 진짜 좋아요. 예, 거기다가 힘도 뭐 상당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륜구동을 선택할 수 없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이긴 한데, 근데 결정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사륜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썬루프. 네. 이거 썬루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차를 구입할 때, 야, 이게 썬루프 몇 번 열지도 않는데 썬루프 넣고는 싶은데 넣자니 또 좀 쓰지도 않고 그래서 늘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차에는 썬루프도 아예 없어가지고 그 점도 고민을 줄여주는 굉장히 좋은. 야, 이거 확실히 차가 밸런스가 좋고 경쾌해요. 이게 키가 큰데도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잘 선택했네. 잘했어. 네, 아마 좀 더 젊은 분들이라면 20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해가지고 그게 조금은 더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이 차는 일상적인 용도가 훨씬 더 메인이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저는 19인치 휠 타이어 세팅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의외로 장점들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플로어로 오디오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볼보를 타면서 플로어를 한 2년 반 동안 계속 썼기 때문에 그 안에 리스트 음악 그 음원 재생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아내 것도 있고 애들 것도 있고 또 뭐 그 테마별로도 리스트를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볼보를 팔면서 그 플로어를 잠깐 그 구독을 잠깐 중단시켰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차를 사면서 구독을 다시 살렸어요. 살리고 여기다 로그인을 했더니만 그때 만들어 놨던 리스트가 여기 그대로 다 살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아내한테 이거 보여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거든요. 자기가 그때 리스트 만들어 놓은 거 다 살아 있으니까 이거 뜻하지 않게 이것도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어컨 조절하는 기능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든가 좀 불편하죠. 역시 그 대신 이제 뭐 아리아를 불러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은 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메인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잠깐만 타봐도 장단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시승을 조금 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번 장단점들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연비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거 말고 오늘 아침에 제가 따로 연비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자주 하는 방식인데 수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원 시내 잠깐 통과하고 영동고속도로 통과하고 경부고속도로 지나서 그 다음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하남에서부터 여기까지 국도로 오는 그 코스 한 70km 조금 안 되는데 오늘은 68.5km를 주행한 거로 찍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행을 해봤을 때 연비가 얼마가 나왔느냐면 21.8이 나왔습니다. 와 엄청 잘 나왔죠. 네. 그 정도면 지난번에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일단 뭐 연비는 뭐 그 정도면 상당히 잘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워낙 짧은 기간에 그리고 또 연비가 잘 나오는 구간의 연비니까 그거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향후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연비 누적을 해가지고 누적 데이터로 가지고 뭐 나중에 연비 결과도 또 말씀드리고 다양한 정보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시승을 마치고 이 차를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좀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초반 응답성. 전기 모터가 힘이 강력해서 바로바로 응답해줘서 운전하기 편하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리아가 적용되어 있는 이 T맵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오디오. 네 번째는 승차감. 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